여러분들 혹시 레탈 트라이아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증 외상 환자 처치에서 레탈 트라이아드라는 말은 우리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중증 외상 환자를 보는 의료진에게는 매우 익숙한 개념이죠. 바로 대사성 산증, 저체온증, 그리고 혈액응고장애, 이 세 가지가 서로 악영향을 주며 중증 외상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악순환의 고리인데요. 하지만 최근 여기에 한 가지 요소를 더 추가하여 이제는 다이아몬드 오브 데스라고 불러야 한다는 관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네 번째 요소, 저칼슘 혈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ethal Triad. 먼저 간단하게 기존의 레탈 트라이애드에 대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탈 트라이아드는 중증 외상 환자가 왜 급격히 나빠지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개별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데 그 무서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저체온증입니다. 환자가 많은 피를 흘리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혈액 응고 과정은 정교한 효소 반응에 의존하는데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응고 기능은 약 10%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몸이 차가워질수록 피는 더 멎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산증입니다.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에서는 조직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세포들은 살아남기 위해 산소 없는 대사, 즉 혐기성 대사를 시작하고 그 부산물로 젖산을 다량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몸이 산성으로 변하면 혈액 응고에 필요한 효소들의 구조가 변형되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산증이 출혈을 더욱 부추리는 셈입니다. 마지막 요소는 혈액 응고장애입니다. 사실 외상 환자는 출혈 자체만으로도 이미 응고인자를 소모해서 응고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체온증으로 효소 반응이 느려지고 산증으로 효소가 망가지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주입하는 다량의 수액은 혈액 속 응고인자들을 희석시켜 응고장애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결국 저체온증과 산증, 혈액 응고장애가 서로를 점점 악화시키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바로 레탈 트라이애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증 외상 환자의 소생술에서 우리의 목표 중 하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환자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칼슘 혈증. 오늘 에피소드의 주제는 이 레탈 트라이아드에 저칼슘 혈증이 더해져 다이아몬드 오브 데스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럼 과연 칼슘은 외상 환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선 칼슘은 단순히 뼈를 구성하는 미네랄만은 아닙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심장 수축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심장이 제대로 수축해주질 못하고 부정맥 발생 위험도 올라갑니다. 둘째,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 혈압을 유지하고 주요 장기로 피를 보내는 역할을 하죠. 칼슘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혈관 긴장도에 문제가 생겨 장기의 퍼퓨전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이 지혈과 혈액 응고 과정의 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혈소판 기능을 돕고 혈액 응고인자 2, 7, 9, 10번 등이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칼슘이 필요합니다. 즉, 칼슘이 부족하면 피가 잘 멎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칼슘은 심장 수축력, 혈관 긴장도, 혈액 응고까지 중증 외상 환자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의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레탈 트라이아드의 각 요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칼슘 혈증의 교정도 중증 외상 환자의 소생술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에서 저칼슘 혈증. 그렇다면 외상 환자에게 저칼슘 혈증은 왜, 그리고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저칼슘 혈증을 대량 수혈의 부작용으로만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중증 외상 환자들은 수혈을 받기 전, 즉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최대 56%가 저칼슘 혈증 상태를 보입니다. 외상 자체로 인한 쇼크, 젖산산증, 부갑상선 기능 이상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증 외상 환자의 치료에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수혈인데요. 우리가 수혈하는 혈액 제제, 즉 페갈비시나 FFP 등에는 혈액이 굳지 않도록 사이트레이트, 구연산염이 항응고제로서 들어있습니다. 이 구연산염이 수혈 과정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액 속에 있는 이온화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을 비활성화시킵니다. 정상적인 간은 이 구연산염을 5분마다 3g까지 대사할 수 있지만 외상 환자는 저체온,
저관류 상태로 간 기능이 떨어져 있죠. 따라서 수혈 속도가 간의 대사 속도를 앞지르게 되면 혈중 칼슘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아트로제닉 저칼슘 혈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칼슘 혈증 치료 지침. 그렇다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우리는 저칼슘 혈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적극적인 칼슘 투여를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군 외상진료 지침에서는 첫 혈액제제 투여 시 또는 직후에 칼슘 1g을 투여하고 이후 혈액 4단위마다 1g을 추가 투여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영국 구급 헬기 서비스의 거의 모든 기관에서도 첫 수혈 시 칼슘을 동시에 투여하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온화 칼슘 수치를 1.2mmol/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출혈이 있는 외상 환자에게 수혈을 시작한다면 칼슘 수치를 확인할 때까지 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첫 수혈과 함께 칼슘을 바로 투여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 투여 용량으로는 칼슘 글루코네이트 1에서 2g을 첫 수혈과 함께 정맥 주사하고 이후 수혈량에 따라 추가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교정으로 인한 고칼슘 혈증 역시 사망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Take home points. 오늘 에피소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테이크홈 포인트 시간입니다. 첫째, 중증 외상 환자 관리의 패러다임이 레탈 트라이아드에서 저칼슘 혈증이 추가된 다이아몬드 오브 데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둘째, 저칼슘 혈증은 심근 수축력 저하, 혈관 운동성 감소, 혈행 응고 장애를 유발하여 저체온증, 산증, 응고 장애를 모두 악화시킵니다. 셋째, 저칼슘 혈증은 대량 수혈의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응급실 도착 시점부터 이미 저칼슘 혈증 상태인 경우가 많으며 수혈 시 항응고제인 구연산염에 의해 급격히 악화됩니다. 넷째, 따라서 출혈이 동반된 외상 환자에게 수혈을 시작한다면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첫 혈액 제제와 함께 경험적으로 칼슘을 투여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이온화 칼슘 1.2mmol/L 이상을 목표로 칼슘 글루코네이트 1에서 2g 투여를 시작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닥터 엠버의 응급의학연구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선생님들의 진료 현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